네, 2023년 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크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한테 인질로 잡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검거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체포됐습니다. 들어오는 때부터 화제를 끌었지만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이재명 씨 변호사비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그룹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문제, 또 북한에 돈을 주고 사업권을 받아내려고 하는 문제, 이런 건 다 대북 제재에 걸리고 참 복잡하죠. 이런 것들 등등 걸려 있습니다. 김성태 씨는 귀국을 할 때 시골무사 이성계란 소설책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소설은 이성계가 고려 말에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죠. 왜구를 경멸을 했죠.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 네.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잘못하면은 책임은 죽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이기면은 그래 네가 네 할 일 한 거지, 그걸로 그만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참 억울하겠지만 대신에 이렇게 많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 기회는 올 수가 있죠. 네. 죽으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공감을 해서 이 책을 들고 들어왔을까요? 네. 김성태 씨가 한국에 오기는 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광장법인의 유재만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여러 군데 접촉했는데 잘 되지 않다가 유재만 변호사를 선택했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검찰하고 맞서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피한다. 이건 저 그냥 경험으로 발견하는 건데요. 사건 나시면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열심히 뛰는데, 제가 뒤를 지켜보면요, 변호사들이 검찰 논리를 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그냥 혼자 발견합니다. 이 형사 기소된 사람은 본인 생전에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해서 열심히 변호사가 떼어주기를 원하지만,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이기고 나면 다음 재판에서는 또 질 수도 있거든요.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절체절명으로 변호인을 찾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게 검사하고 척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검사의 관계에 있어서 갑은 검사다, 검사 중심이다. 그래서 검사가 좀 미안하도록 이 검사를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는 정관예우를 이용하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그냥 관점입니다. 어쨌든 김성태 씨가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검찰과 맞서야 되는 문제를 피한다는 얘기죠. 이것만으로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월 17일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때 자기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성남FC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뭐 그런 내용. 자기가 진술하고 자기가 만들어준 거니까 자기 중심으로 돼 있죠.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다. 광고 계획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다.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시태를 감안할 때 그 돈은 과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 체납받고 두산 계열의 7개 사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 유찰로 바꿔 땅값 160억 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 허가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함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등등 뭐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이재명 씨가 당대표로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이 확대가 되는구나. 이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커지는 거죠. 검찰과 이재명의 싸움. 이 검찰이 들어오는 기동전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 한 군데만 뚫려도 뚫리는 거죠. 이재명은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완벽한 MD가 되는데 얼마나 막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이게 사법 리스크가 맞는데 이게 이재명의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용어인 단일대오, 대동단결이 아니고 단일대오를 외치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 이재명 방탄을 하자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믿고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총선이 내년에 다가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크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 계속 싸우다가 되면 모든 정치는 이재명은 검찰만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민주당도 딸려 들어간다. 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크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걸 공격해 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크는 건데 그 싸움을 할 틈이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 씨가 김성태가 들어오고 하니까는 자기가 제출했던 진술서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검찰하고 이재명 검찰하고 맞서고 또 사람 관심도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정치적 패러다임을 잘못 만드는 거죠. 사실 야당 대표는 이때쯤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과의 각을 세워서 거기에 견제와 균형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지는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싸워야 아니면 일개 검사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민주당은 다 저래 라고 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예상했기 때문인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네 법적 문제나 먼저 풀어. 한마디로 대통령의 반응은 그거죠. 그거나 해놓고 내가 범죄인을 왜 만나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 탁탁 걸고 들어오면 뭐 본인이 지금 그거 방어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이겨야만 뭐 민주당이 뭐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기만 하면 한 160명 의원 중에서 50명은 늘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재명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럴 때는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은 이재명 씨를 손절해서 네가 살아나와라. 네가 살아나오면 다시 받아줘서 당대표로 도전하면은 뭐 그때 선거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그리스 도시국가 민주주의에서 그 도편 추방제 있죠. 너무너무 시끄러운 사람은 이렇게 도편으로 투표를 해서 일정한 표가 나오면은 잠시 그리스 정치에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또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유명하면 그 사람이 권력 잡는 걸 인정하죠. 이재명은 한번 이 도편 추반이 민주주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민주주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민주당이 버려봐야 돼요. 그리고도 살아나온다면 DJ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살아 돌아와서 국민 지지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씨는 한번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우산을 벗어 던졌을 때 그래도 살아난다면 그건 거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비를 홈빵 맞고도 살아나와서 그 박범계와 추미애의 그 가열찬 공격을 버티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재명도 그건 한번 해봐야 돼요.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힘당도 자기들이 마땅한 당 대표가 없는 탓도 있지만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그 호된 공격을 버텨내는 윤석열을 보고 후보로 영입한 거잖아요. 이재명은 그런 과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한번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방향만 돌리면은 지금 이재명 씨는 문재인 정권 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본인이 한번 꿋꿋이 버티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앞세워서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공이 없다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민생 투어, 경청 투어 한다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는데 사실은 자기 주장하고 다녔죠. 무슨 경청은 무슨 경청이야. 경청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책임져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야 되지. 이게 민주당의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잡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국민 다수가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자꾸 169석이 점점 그 힘을 못 쓰는 그런 정치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에서는 도편 추장을 해버려라. 도편 추방을 해서 이재명의 능력을 광야에서 스스로 검증하게 한 후 그 다음에 쓰든지 해야 될 겁니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